자, 이렇게 공식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의, 이건 당연히 잘 아셔야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관련 공식, 역수함수 이름. 뭐 역수함수 이름도 그닥. 그 다음에 요 속성. 다시요. 기본 정의, 덧셈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기본 속성, 우함수, 기함수 속성. 얘네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역수함수 이름들, 그 다음에 합차로부터 곱 만드는 거, 곱으로부터 합차 만드는 거. 얘네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표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역수함수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차를 곱으로부터 만드는 거. 요게 합차로부터 곱을 만드는 거. 여기 합차로부터 곱을 만드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곱으로부터 합차를 만드는 게 여기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얘기가 뭐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외에도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보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기함수죠.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배각공식, 반각공식. 여러분 들어보셨죠? 배각공식, 반각공식. 얘네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덧셈 공식들에서 나와요. 덧셈 공식들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여기 세타랑 피랑 같은 피 대신에 또 세타를 집어넣으면 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래가지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게 나오고 이런데 반각공식, 배각공식도 그다지 꼭 그렇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각공식, 배각공식은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게 얘네들은 덧셈 공식으로부터 유도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그런 공식들이 있는데 표를 잘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표들 여러분 뭐 만약에 제 수업 같은 경우엔 저는 이런 표들은 만약에 이걸 알아야 되는 문제를 낸다면 그냥 참고 자료로 드리는 편이거든요. 크게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이 이렇게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되고 결국은 근데 뭔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들이에요. 그쵸? 뭐 덧셈 공식 사인, 코사인 값들을 계산하는데 다른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새로운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알파와 베타의 사인, 코사인을 이용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계산과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계산기 쓰면 된다 이래서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요거는 약간 좀 다른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2법칙. 얘네들은 좀 들어보셨죠? 얘네들은 약간 속성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단순히 뭘 계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논리적으로 아, 이런 그 삼각형의 이러이러한 변의 길이와 각도들은 그냥 직각삼각형에 머무는 것도 아니죠.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보통 뭐 변을 A, B, C라고 이렇게 쓰고 얘를 세 개의 각도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하는데 아니면 소문자, 대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 A, B, C와 각도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고 제가 각각을 어떻게 썼는지 마주보기에 일부러 대응되는 것끼리 알파랑 A랑 대응되고 베타랑 B랑 대응되고 감마랑 C랑 대응되는데 마주보게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만들어진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법칙 등등은 얘네들은 조금 이 삼각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삼각형을 근데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삼각형은 모든 기하학적인 어떤 요소들의 그러니까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얘네들은 사실은 다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임의의 사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죠.
임의의 오각형. 임의의 오각형은 3개의 삼각형이에요. 임의의 육각형도 임의의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4개의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등등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하학적 어떤 공간 속에서의 도형, 선, 면 이런 어떤 객체들, 이런 물체들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이런 공식들이 삼각형과 관련되는 이런 공식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인 공식 여기 있습니다. 사인 공식. 잠깐만요. 요거를 위에 쓸 수 있게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져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인 공식 여기 있습니다. 사인 공식. 요게 요건데요.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기 제가 쓴 거랑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걸 쓰도록 하죠. 각도를 대문자로 써놨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써놨네요. 그래서 다시 제가 써드리자면 아까 썼던 것도 일관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A 소문자 ABC가 변의 길이고 각도가 CA 각도가 대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sin 그러니까 변의 길이 A분의 각도 sin A 각도 A의 sin 변의 길이 B분의 각도 B의 sin 변의 길이 C분의 각도 sin C 얘네 3개의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와 sin A 요 길이와 sin B 요 길이와 sin C는 3개가 삼각형 안에 각각의 변의 길이와 각도일 때 일정하다. 이런 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얘가 언제 쓸모가 있느냐? 이런 게 언제 쓸모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랑 그러니까 각도 B랑 그 다음에 요 길이 하나를 안다고 쳐요. 그리고 각도 3개는 다 아는데 변의 길이를 얘 하나밖에 몰라요.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당연히 각도를 아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각도를 다 아니까. 이 대문자 B와 소문자 B만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각도 A를 또 사실은 각도 C를 알면 각도 A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3개의 각이 합이 180도니까요. 그래서 2개의 각도를 안다는 거는 3개의 각도를 안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한 각도를 할 때 나머지 각도 하나만 더 알아도 이 나머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런데 쓸모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각도를 알고 그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알고 그다음에 이 각도를 알았어요. 이 각도를 아니까 우리는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직각이 아니어서 직각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의 사각형에 대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한 그런 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뭐 이런 속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코사인 제1법칙도 있고 코사인 제2법칙도 있는데 코사인 1법칙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하고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게 코사인 제2법칙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사인 2법칙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사인 제2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사실 코사인 제2법칙이 별로 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A가 여기 빗변이고 B, C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금 요 항은 빼먹고 얘는 그냥 잊어버리고 일단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해서 이 삼각형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A제곱 이퀄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요 항을 이제 다시 붙여서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제2법칙에 붙어있는 항들이 나머지 2개의 변의 길이 곱하기 2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이 두 변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변 사이에 있는 각도 얘가 대문자 A인데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90도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A가 90도라면은 코사인 90도는 뭐예요? 코사인 90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0은 1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가 언제예요? 얘가 90도 2분의 파인 지점이고 다시 반바퀴 돈 파이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90도일 때 뭐냐면 코사인은 0이에요. 얘가 0이니까 얘가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제이 법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쓸모가 없는데 얘가 재밌게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긴 둔각삼각형일 때도 이런 좀 작은 예각삼각형일 때도 이 각도 A가 크기가 어떻게 되건 간에 늘 성립하는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제이 법칙은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언제 쓸모가 있어요, 결국? 세 변 간의 관계를 맺는데 A, B, C 세 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관계가 얘네가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 이런 걸 기억하는 게 늘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코사인 제이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직각이 아닌 삼각형에 대해서도 세 변의 관계를 맺어주는 공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각도를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각도를 하나 알면, 세 변의 길이와 각도를 하나 알면 세 변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게 이 코사인 제이 법칙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제이 법칙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비슷한 의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인 법칙보다도 더 중요해요. 사인 법칙은 세 변의 관계라기보다는 변과 각도의 어떤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려주는 그런 거는 아닌 셈이죠. 근데 코사인 제이 법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세 변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표에서 나온 이 부분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덧셈 공식 그대로고 얘네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얘네는 무슨 얘기냐? 그거 보기 전에 얘네 뭐예요? 탄젠트와 탄젠트의 정의일 뿐이고 이거 탄젠트 법칙이라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사실상 무시해도 돼요. 남겨져 있는 게 얘뿐이죠? 얘는 뭐예요? 얘도 별거 아니에요. 얘도 그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인과 코사인은 이제 원에서의 회전으로 보라는 건데 원의 회전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 바퀴 돌 때에도 여전히 사인, 코사인 값들은 그대로죠. 사인 함수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 바퀴 돌 때도 사인 함수 값들이 그대로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얘기. 그러니까 사인 함수 내에 2파이를 n번 더 더해주더라도 2파이 한 번 더 더해주든 2파이 한 번 더 더해주든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사인 함수의 값은 그대로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더 중요하게 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요것도 지난 시간에 봤었고 요것도 지금 새로 보고 있는데 이 표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